영재학교 입시 참 길고 힘든 여정이죠. 준비하시는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. 오늘은요, 이 쉽지 않은 과정을 헤쳐나가는데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, 한 학부모님의 값진 경험에서 나온 모의고사 200% 활용 전략을 같이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. 이 이야기는요, 그냥 전문가의 분석이 아니에요. 실제로 자녀 2명과 함께 이 입시를 직접 겪어내신 말 그대로 우리와 똑같은 부모님의 경험담에서 시작됩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게 정답이다가 아니라 저도 이런 고민을 해봤으니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나눠주신 거니까요.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한번 귀 기울여보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진짜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겠죠? 어떻게 하면 이 모의고사를 그냥 점수 확인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의 합격을 위한 가장 강력한 전략적 도구로 만들 수 있을까요? 네,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. 모의고사가 왜 그냥 시험이 아니라 전략적 도구가 될 수 있는지, 특히 영재학교 대비를 전문으로 하는 학원에 다니지 않는 학생이라면 이 모의고사의 가치는 정말 점수 그 이상이 될 수 있거든요. 모의고사는 단순히 내 실력을 점검하는 것 그 이상이에요.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중요한 훈련의 의미가 담겨 있죠. 긴 서술형 답안을 써보는 연습, 실제 시험처럼 시간 압박을 느끼면서 문제를 풀어보는 경험, 그리고 무엇보다 꾸준히 시험을 보면서 그 시험 감각이라는 근육을 계속 유지해 주는 거,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. 자, 이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. 학교마다 모의고사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.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제 입시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이죠. 먼저 서울과고 모의고사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. 과학은 난이도가 상, 중, 하 골고루 퍼져 있는데 수학은 그냥 딱 봐도 최상 난이도 문제에 힘을 빡 줬죠?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? 결국 서울과고는 수학에서 학생들이 갈린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인 거예요. 근데 경기과고는 완전 다른 분위기죠. 이건 마라톤에 가까워요. 수학 11문제, 과학 17문제. 와, 문항수부터가 압도적이지 않나요? 단순히 아는 걸 넘어서 정해진 시간 안에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지치지 않고 풀어내느냐, 그 지구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인 겁니다. 그리고 KSA, 한국과학영재학교는 또 다릅니다. 이 학교의 키워드는 바로 3시간이에요. 3시간. 이 긴 시간 동안 집중력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체력 안배까지 해야 하니까 이건 진짜 학생의 종합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라고 봐야죠. 자, 다음은 대전이나 인천 같은 학교들이 함께 보는 공통시험인데요. 여기서 가장 큰 특징은 뭐니 해도 응시 인원입니다. 약 446명. 표본이 굉장히 크죠? 이게 엄청난 장점이에요. 우리 아이의 상대적인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, 또 문제별 난이도는 어땠는지 같은 데이터를 훨씬 더 객관적이고 안정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. 성적표, 이거 받아들 때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죠. 근데요, 점수나 등수, 그 숫자 하나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진짜 중요한 건 그 숫자가 아니라 그 안에 숨어있는 의미를 읽어내는 거거든요. 그래서 관점을 바꾸는 게 중요해요. 아, 이 점수면 합격하겠다, 떨어지겠다, 이렇게 절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요. 모의고사는 지금 이 시험을 본 아이들 중에서 우리 아이가 어디쯤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좌표라고 생각하셔야 해요. 성적표에 보면 합격 가능 이런 식으로 등급이 나오잖아요. 이게 그냥 느낌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과거 합격자들의 데이터를 전부 분석해서 선출하는 거거든요. 실제로 이 경험을 공유해 주신 부모님도 이 등급이랑 실제 결과가 꽤 비슷하게 갔다고 하시더라고요. 물론 이게 100% 맞는 예언은 아니지만 현재 위치를 가늠하는 데 아주 유용한 참고 지표가 되는 건 분명합니다. 자, 시험은 끝났습니다. 하지만 진짜 공부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. 점수 확인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시험지를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 아이의 실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이 3단계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. 먼저 총평으로 시험의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하고요. 그 다음엔 해설 강의를 보면서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배우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, 이게 핵심인데 내 답안지에 달린 첨삭 코멘트를 아주 꼼꼼하게 뜯어보는 겁니다. 내가 어디서 논리가 막혔는지, 어떤 부분을 놓쳤는지 정확히 짚어내는 거죠. 이 과정을 거쳐야 시험이 그냥 점수가 아니라 진짜 내 실력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꼭 예디해 주셔야 할 게 있어요. 바로 아는 건 제발 답안지에 다 써라 하는 거예요. 답이 틀릴 것 같아도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고민했던 그 과정,
그 생각의 흐름을 최대한 자세하게 써야 합니다. 그래야 채점하는 분도 더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피드백을 줄 수 있거든요. 답안지의 빈칸은 그냥 빈칸이 아니라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모의고사를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지 그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.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바로 이겁니다. 모의고사는 미래를 보여주는 수정구슬이 아니에요. 절대 아니죠. 이건 단지 우리 아이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도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일 뿐입니다. 아, 이쪽 길이 약하구나. 그럼 저쪽으로 방향을 좀 틀어서 보강해야겠다. 이렇게요. 길을 더 잘 찾아가기 위한 도구인 거죠. 결국 이 모든 데이터와 분석은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. 이 어렵고 힘든 여정을 걷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더 현명하고 효과적으로 안내하기 위한 것이죠. 오늘 보신 이 지도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우리 아이의 다음 발걸음은 어디를 향해야 할까? 그게 오늘 우리가 찾아야 할 가장 중요한 답일 겁니다.